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이혜림입니다. 오늘 증시 보셨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2천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힘을 내줘야 좀 증시든 종목이든 방향으로 방향을 틀 텐데 그 어느 때보다 다음 주에 이 외국인 기관의 힘이 필요할 때인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증시는 상승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22의 통화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는데 오늘 마감 증시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 마감인데 상황 볼까요? 자, 코스피는 어제의 2%의 하락을 딛고 오늘 1%의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2130을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750선 강보합권 마감입니다. 오늘의 증시 상황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받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 무료 문자 메시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소통하고 싶은 점도 주셔도 좋고요. 또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저희 베스트 관전평 선정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과 함께 선물로 드리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클래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증시의 하방성은 잘 지지를 시키지만 역시 끌어올려지기는 외국인 기관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죠. 자, 오늘의 증시 상황을 이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MTNW 곽영훈 전문가와 다냐 선생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밤을 이렇게 저희가 같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좋았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도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이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박스권에 갇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수에 대한 베팅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슈에 의한 또 2분기 실적을 향해서 가는 이 시점에서 개별 종목 정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았던 시장인 것 같고 전일은 되게 힘들었죠. 그죠? 근데 오늘 괜찮았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현선물이 들어와줬다는 측면이 대단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수에 대한 베팅은 쉽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개별 종목 베팅은 가능한 시장이 현재로서 유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또 이슈가 있죠. 홍콩 이슈가 있습니다. 네, 차트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팔로우 해주세요. 홍콩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홍콩 이슈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미국의 스탠스와 중국의 스탠스가 나올 텐데 그때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시각까지 현상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현 선물에서 매수 들어온 부분 나쁘지 않고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있는 이슈들이 좀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고요. 다냐 선생 전문가께서 저희 방송 전에
어제도 사실 조금 그러니까 우리말로 네, 좀 쫄았습니다. 쫄았지만 오늘도 좀 쫄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다양생 전문가님 일주일 동안 많이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장은 어제 지수는 빠졌지만 크게 염려할 건 없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105포인트 지지해 준다면 시장은 낙폭은 축소할 수 있다 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2110이 무너질까 말까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반대로 오늘은 지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네. 결국에 소문난 집 잔치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거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관련주들 어제와 오늘 움직였던 거고 또 오지 통신 장비 부품 미국에서의 어떤 투자 확대 부분이 해당 그 업종으로 매기가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였지만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조금 차갑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본다면 네. 결국에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맥락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 2달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은 장중 선물 8,600억 가까이 선물을 매도했다가 결국에 마감해서 매도 규모를 줄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굉장히 그 시장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관망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였지만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투자대에서 삼성전자 로스컷 치면 자 5만 원대 되면 저가 되면 매수하고 네. 5만 4천 원 일단 목표를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상황에서 이제 5만 3,900원 갔다 왔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보면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단기적인 시세 흐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곽영인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베팅하는 것보다는 이제 종목 중심으로 가야 되겠고요. 네. 이제 6월이 다 마무리되면 결국에 7월부터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실적의 호전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압축해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업종 대표들이 상승한 게 사실 반가웠거든요. 네. 근데 그게 쭉 이어지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렇죠. 단기적인 일일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증시는 사실 오늘 올랐지만 속빈 강정이란 표현도 아까 저희 주셨고 좀 위축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선물 가지고 지수를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크게 믿을 거는 못 된다. 그러면 역시 결론은 종목이라는 거네요. 자, 개별 종목 장세에서 역시 실적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다음 주에도 필요한 걸까요? 자, 오늘도 이 두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다에서 이것이 클래스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은 반가웠다, 괜찮았다, 외국인 현선물 매수 들어와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운드 1에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볼게요. 곽영우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펀더멘탈, 왜 시장에 관심이 옅어지나?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 우리 단혜 선생님께서 질적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는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지금 우리 여의도의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유동성이 좋아서 현상이 대단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기존에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펀더멘탈을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시장이 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예.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익 전망치가 2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분기도 지났고 2분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전망치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2018년도 1분기 때의 영업이익의 절반도 못 미치는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2분기의 절반 수준의 어떤 영업이익이 근본 2분기 때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펀더멘트는 지수는 좋지를 못하는데 네. 지금 증시는 떠 있다라는 네. 부분. 근데 이거 다 좀 인지됐던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지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밸류에이션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어떤 성장성이나 어떤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는 동학개미가 있고 미국에는 로빈 후드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적인 어떤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대금도 6월달 일평균이 이 P 같은 경우에 13조 7천억, 코스닥이 11조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이런 부분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라는 퀘스천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펀더멘탈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현상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스마트머니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집중하냐면은 조금 더 실적이 좋은 종목 쪽으로 좀 더 스마트머니가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시장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과 증시의 그걸 괴리라고 하죠. 네, 그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 전문가들은 주의를 요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는데요. 저희 뭐 정유준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여기서 시청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님 저희 강영훈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개별주 장세가 한동안 지속되겠네요. 저희 그것도 질문 하나. 하반기 금값과 환율 예상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그 어닝 시즌에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개별 종목 장세를 진행할 것이고 환율적인 측면은 우리가 약세면 미국이 강세고 미국이 강세면 우리가 약세로 되게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시장이 그래도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유지될 가능성을 한번 점쳐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그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트럼프가 조 바이든에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유지 이상이 좀 되지 않을까. 지수 단에서는 변동성이 나오지만은 종목 단에서의 선별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뭐 7월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에 보릿고기 한번 나오고요. 9월 중순에 공매도 제한 조치가 풀릴지 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보릿고기가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현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적 시즌 7월에 보릿고개 한 번, 또 9월에 공매도 해제되는 부분 때 또 보릿고개 그거를 좀 시나리오를 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단양생 전문가님 오늘 이 주제로 저희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시장은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관심이 옅어지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에서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오버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특히 시장에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다우라든가 자 여기서 박스권 등락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소비 심리라든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지수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으로 했을 때 코스피도 이제 고평가 영역에 다다랐다라는 이 이야기도 많고 또 다우 역시도 주당 순자산 BPS가 적정 가격보다 높게 형성돼서 조만간 조정을 불가피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할 명분이 있지만 결국에 지금 어떤 명분을 찾는 것보다는 유동성의 미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너도나도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개선되는 기업으로 매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자, 단순하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최근 들어서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본다면 지금까지 기록하지 못했던 외형과 이익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미리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카카오라든가 최근 움직였던 그 종목 기업들을 한번 보면은요. 자, 카카오 역시도 지금 월봉을 본다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카카오가 올라가는 것들은 연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적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요거를 표로 한번 확대해 보실까요? 예.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그럽니다. 올 1월 10일 날 464개 기업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걸 추렸을 때 카카오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매출액 증가율 상위 15위 안에 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본다면 2020년 예상 매출액이 3조 8천억입니다.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100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카카오가 상장해서 지금까지 했을 때 매출액도 사상 최대치이고 예.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밟아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가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어떤 것을 말하냐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전대미문의 외형과 수익성이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기관과 외국인, 개인들까지 같이 매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네. 강한 상승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 또 한번 최근 본다면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네이버를 한번 보더라도 같은 예. 맥락이에요. 네이버를 보더라도 2020년 매출액 예상 매출액이 7조 3천억입니다.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영업이익을 본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영업이익이 1조 1,792억 여기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20년도는 영업이익은 2017년은 작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서는 사상 최고치가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펀더멘털에 대해서 불확실성학에서 믿을 건 펀더멘털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쪽으로는 기관, 외국인, 개인 할 것 없이 매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7월부터는 실적 호전이 발표되는데 네. 실적을 어나운서한 알린 데도 있고 알리지 않은 데도 있어요. 하지만 1분기라든가 대표이사들 인터뷰를 본다면 실적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실적이 지금까지 발표된 사상 최고치이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의 움직임 또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은 있지만 당분간 우리가 봐야 될 건 SK바이오팜 공모에 몰렸던 31조 원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금을 사러 갈 것이냐 아니면 적금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주식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잘 판단했을 때 결국에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주식시장으로 이 자금이 유입된다면 결국에 대외적인 어떤 악재 요인에서도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이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라면은 우리는 지수의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더라도 실적 개선은 기대되지만 어나운스먼트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체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7월 달, 8월 달까지는 네.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한다면 지수 조정에서도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안정화됐을 때는 본질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종목 중심으로 한번 볼 수 있다. 저는 이 네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변동성에도 대외적인 악재에도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게 카카오와 네이버는 실적 호전, 사상 최대 매출, 전대미문의 외형 성장.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보지 못한 주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찾으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럼 이들 종목은 같이 보자라는 말씀이시 카카오, 네이버 더 아니요, 갈 수 있는 저는 그걸 지금은 아닌 많이 거고요. 올라갔기 때문에 네. 또 덜 오른 저평가 기업 있습니다. 네, 그걸 찾자. 올라간 네. 주식을 우리가 사서 조마조마하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계좌를 살 줄 네. 그러한 그 저평가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되겠네요. 이제 실적 정말 크게 이렇게 서프라이즈 되면서 주가 덜 오른 거 분명히 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시청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5223님 어닝 시즌 그 보릿고개 예상해 주셨는데 7월에 한번 보릿고개 예상을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매도해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종목마다 개별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종목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그 뭐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해서 이익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러면 시장에서 감소를 한다고 하면은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 많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기업인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출이었던 성과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좀 더 나왔다가 좀 못 나왔다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실적의 어떤 그 추이를 보고 보유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네.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인의 투자 성향입니다. 나는 짧게 매매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길게 보고 좀 대응하신다면 시황은 조금 낮추고 종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시고 중장기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딱 구분해서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시즌이 네. 다가오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 한마디씩 오늘 핵심 한마디씩 드릴게요. 강영호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이 저는 그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기 전 달에는 굉장히 예전부터 한 4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좋은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더 점검을 하시고 실적 발표 시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시거든요. 리스크 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단현생 전문가님 어떤 한마디 주시겠어요? 확신이 설지 않고 답답하고 어찌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반. 주식을 50% 가져가시고 현금을 50% 가져가시면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완화될 수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고민될 땐 반반. 네. 이것만 유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니 헷갈리고 방향성 지금 상승 하락 많이들 못하시고 딱 그 시점인데 그 힌트를 주셨어요. 이럴 땐 반반 전략. 자, 이게 어떻게 다음 주에도 통할지 여러분들 계속 다음 주 예의주시 해주시고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섹터나 또 구체적인 이야기 라운드 2에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운드 1 트렌드 클래스, 저희 매크로 클래스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만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네. 그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5G 네트워크 장비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권에서 모아가신 전략에 주목하셔야 네. 됩니다라고 각 부장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예. 그 후에도 처음 강조한 후에도 주가가 좀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부분이 그런 거죠. 이 하방 특히 이제 그 삼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KMW, RFHIC, STEC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제가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이 모바일 사업부는 좀 괜찮은데요. 예, 네트워크 사업부가 좀 실적이 재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개선이 될 만한 여지가 좀 나와주고 있죠. 기사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좀 더 활발하게 추후에 움직여 준다면은 삼성전자 향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KMW라든가 RFHIC, 그 STEC 같은 종목들은 흐름을 세게 좀 놔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특히나 더 일본향 뭐 라쿠텐이라든가 소프트뱅크가 추후에 좀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일본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다산 네트워크스 2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좋긴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 쪽으로 관심이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오늘 좀 올랐죠, 그죠? 최근에 좀 올랐죠, 그죠? 올랐다가 또 빠진다 하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이 바텀에서 바닥권에서 네네. 선취매를 하셔서 좀 끈기 있는 대응을 하신다면 하반기에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대단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대장주로서 5G는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보다 덜 올랐다라는 게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었네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가는 이제 거죠.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동 걸어서 종목별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미국에서 5G 통신의 인프라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또 5G가 또 시동을 거는 모습이었는데 다대선생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도 통신 부품은 긍정적이지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통신 부품주 중에서 일부 기업체들은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개념이 작년에 도입돼서 주가가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기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체들은 올해부터 향후에 또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가격은 이미 미리 주가가 반영됐기 때문에 아무리 업황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기업체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오로지 통신 부품주 중에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체들을 압축해 본다면 그런 것들은 또 한번 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과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그 네네. 서프라이즈를 능가할 만한 서프라이즈가 없으면 그 기업은 과감히 버리고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런 것들은 집중할 만하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에는 통신 부품이라는 거는 그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이제 5G 쪽으로 이제 투자 부품 통신 부품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당분간은 업황에는 호전입니다. 이 5G 통신망이 구축되어야만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네. 자율주행 기반 산업까지 같이 세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선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KMW도 굉장히 많은 기업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중이 떠중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하나씩 이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번 볼까요? 네. 종목들을요? 자, 먼저 그 대장 역할을 했던 게 KMW였습니다. 이걸 한번 실적표를 쭉 당겨 볼까요? 예. KMW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면 주가가 굉장히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예상 실적이 결국에 매출의 외형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성장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5배 이상 개선됐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미 작년에 나왔죠.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이라든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2018년과 19년에 이런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주가가 다른 통신 부품에 비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KMW의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요. 지금 제한된 박스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KMW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 실적이 선반영되면서 네. 2019년 초부터 해서 주가가 9,600원부터 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2019년 실적뿐만 아니라 2020년 실적도 개선된다라는 게 선반영됐기 때문에 9,600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2019년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왜 에이스테크가 강세를 보였냐면 에이스테크는 KMW와 반대입니다. 지금 보신다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2019년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 실적 개선 못 넣으면 2015년도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2015년도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가 그다음에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 19년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 보였죠. 여기서 본다면 2020년 연초에 이게 1월 달에 나왔던 그 추정치입니다. 4,500억,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되지만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네. 6배가 증가돼요. 지금까지 보면은 173억, 4,500억 매출은 전대미문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네. 좋아하시는 전대미문. 2021년을 보시면 네. 결국에 6,400억까지면서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 대비 대략적으로 4배 가까운 그런 실적 보전이 지속된다라는 그럼 거거든요. 주가는 어떤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다른 통신 부품주들은 못 갔지만은 네. 이미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미 오늘 움직이고 주가가 있네요. 상승을 보이면서 네. 결국에 오늘 시점에서 보면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오지 통신 부품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밟아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외형 성장과 이익이 나온다면 네. 주가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밟아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주가를 경험할 수 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가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것들 과거의 대장이 또 미래 대장이 아니라 지금처럼 그동안 숨겨져 있다가 실적 개선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는 그런 기업체들로 결국에 시장의 관심은 예, 예.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실적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 예, 예. 이 실적이 과거의 실적보다 굉장히 개선되고 또 눈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기원의 실적이라면 그러한 종목은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하자. 소재 부품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7월부터는 실적 예, 어나운스먼트가 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기대되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수하시고 네, 네. 흔들림 없이 실적 발표까지 네. 끌고 가실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전대미문의 실적이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매출 외형 그런 것은 진짜 분명히 이 주가가 따라갔네요. 카카오도 그렇고 에스테크도 그렇고 그런 종목 발굴하는 게 힘일 것 같고 그런 종목은 소신 있게 가져가도 된다라는 건데 오늘 시청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5G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공공 와이파이 관련주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집권 여당의 그 압승 1호 공약이 무료 와이파이 였잖아요. 제대로 이 정책 공약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여당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뭐 시내버스, 초중고 17,000여 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네. 이 와이파이 관련주도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 5G와 관련해서 이 와이파이 주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통신 쪽에 관심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5G 장비주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주목받는 주가 통신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5G 장비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그동안에 좀 뒤따라오고 있는 KT라든가 LG U+라든가 SK 텔레콤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와이파이 관련된 이 종목 중에서 조금 시가총액이 작거나 펀더멘탈이 약하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면서는 좀 일단은 뭐 관전 정도로만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네요. 공공 와이파이, 뭐 아이즈, 비저, 바원, 머큐리 등등의 종목이 꼽
꼽히는데 이들 종목도 한번 눈여겨서 주가 흐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G에 대해서 이게 같이 가지치기 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데 핵심 한마디씩을 들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곽영훈 전문가님. 네, 하반기 때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섹터는 계속해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강요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5G 장비주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KMW라든가 RFHIC, 에이스테크, 다산 네트워크스, 기타 등등등 있지만은 그 중에 탑픽은 KMW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관심 종목군에 넣고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종목 컨택도 같이 들었습니다. 단혜원생 전문가님. 자,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198억인데 이게 과연 기업의 실적 한 군데로 가면은 실적 고전 나오겠죠. 아, 이 예산이 1980억도 아닙니다. 198억이에요. 그럼 네. 단기적으로 이거는 이슈에 의한 테마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시세의 연속성은 드물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이슈가 과연 기업의 실적을 얼만큼 미칠 거냐. 198억 가지고 10개 기업이 쪼개면 결국에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정부가 적극 지원 나서는데 그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럼요. 크게 움직일 네. 수는 없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통신 부품 장비를 보더라도 예, 예. 도토리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신 부품 장비 쪽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게 오히려 와이파이 아예 그냥 다른 데 줘버리고요. 우리는 큰 메인스트림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스 팀을 따라가자. 네. 예. 도토리가 1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더 효과가 크대요, 여러분. 종목 선택하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렌드 클래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투자는 소신 있게 해야 된다. 늘 매일 그 마음가짐을 갖지만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클래스와 매일매일 마음다짐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자,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라운드 3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목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가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곽영훈 전문가님, 오늘 필옵틱스 점검하고 네네. 갈까요? 네, 예전에 제가 필옵틱스를 매수가를 11,500원에 이렇게 전날에 말씀드려서 다음날 시초가가 11,500원으로 되어서 매수가가 11,500원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가는 13,450원까지 갔었는데 현재 한 17% 정도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기존에 좀 그 목표로 했던 목표가 13,000원을 살짝 돌파하고 난 뒤에 오늘 12,900원 정도로 좀 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에 달했다고 네.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네. 저희 네. 따라 같이 하셨다면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뭐 13,000원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길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 같으면 길게 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그 지난 1월 달에 1월 중순쯤에 물적 분할을 했죠. 그래서 2차 전지 이 사업 부분을 PBM이라는 회사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이 부분을 왜 물적 분할을 했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 삼성 SDI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필옵틱스 좀 차트 보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지금 그동안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기존에 제가 13,000원 정도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래도 조금 업사이드를 좀 보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향후에 그 올해 그 필옵식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에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좀 그렇게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네. 특히나 더 기존에 하고 있던 뭐 디스플레이용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삼성전자에 의해서 좀 좋아진다고 보지만은 그 분할했던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뭐 헝가리 2공장 증설 계획이 또 이렇게 삼성 SDI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향 매출이 추후에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한번 터치 이상을 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은 네네.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매수가로 얘기한 그 때도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여러분들 잡고 그 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익절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또 강영원 전문가의 룰 따라서 목표가 도달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의 AS를 들어봤네요. 단혜원생 전문가님, 저희 제약바이오주는 늘 관심사죠. 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저희 유한양행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월요일 날 미국의 그 아마케가 있고 유한양행의 어떤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이거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시장이 반대로 갔어요. 일단 53,000원 수준까지는 우리가 매수를 하고 52,000원을 손절 기준으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52,000원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52,000원 그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간 거는 결국에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기관들의 로스컷이 결국에 주가를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금융투자 매도 나섰고요. 반대로 이제 보험과 외국인들의 소폭 매수하면서 일단 손바뀜이 나왔다라는 거죠. 일단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그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일단 52,000원 손절 가격 잡아드렸기 때문에 절반은 일단은 눈 딱 감고 절반은 손절하자. 대신에 절반은 가지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유한양행이 현재 임상 실험하고 있는 그 항암 백신 치료제 부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거래 기관들, 투신들 로스컷 나오면서 거래 바닥 탈피하면서 어제 거래량을 갱신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절반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손절했던 부분을 만회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는데 1차적으로 절반 가지고는 55,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그래서 절반 손절한 거를 네네. 반드시 55,000원에서 복수하고 나오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AS 해드렸고요. 제약바이오는 전문가들마다 거의 한 종목씩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정말 더 잘 갈지 어떻게 보면 피를 말리고 너무 궁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유한양행 AS 해드렸고요. 자, 이제 새로운 종목 볼까요,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그 시간. 곽영훈 전문가는 오늘 어떤 종목을 다음 주에 이 종목을 계속 눈여겨봅시다 하는 취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을 공개합니다. 네, 종목 이름은요, KINX입니다. 09330. 어떤 종목입니까? 우리 아까 5G 얘기했잖아요. 관련 네네. 있는 종목이에요? 뭐 당연히 뭐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죠. 클라우드 네네. 관련이 있니까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관련하면은 뭐 KINX도 있지만은 뭐 더존 비지온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특히나 더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량한 기업을 선정한다고 하면은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적 안에서 특히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KINX 같은 경우는 과거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고평가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INX 목표가를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네. 목표가 지금 65,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한 82,000원 정도 네.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네. 곽영훈 전문가 목표가 딱 나오죠, 먼저. 예. 예, 82,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61,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을 긋겠는데요. 61,500원 깨지게 되면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약해지는 거니까 그때 뭐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서면서 상당히 흐름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셔도 되게 좋은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뭐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내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뭐 글로벌 이 구글에서 클라우드 유치를 또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입증이 된 사항 부분이 있고, 다만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과천센터, 이 클라우드 센터, 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착공이 좀 지연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완성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좀 루즈하게 좀 길게 잡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시점을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뭐 그렇게 좀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이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근본 같은 경우에는 KINX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관련해서 여러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이 가장 유명하대요. KINX. 사실 곽영우 전문가가 수익이 워낙 안정적으로 계속 목표가를 터치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기대를 해보는데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보이십니까? 단양생 전문가님. 저도 제 기준에 이제 굉장히 부합되는데 빨리 보면 한번 실적표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실적 역시 한번 보면은 외형과 수익성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또 투자자들 본다면 최근 들어서 투신권,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KIX는 지금 클라우딩 부각이 되고 있고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대주주인 가비아 역시도 주가가 사상 최고 신고가를 경신했다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4,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8만 원의 가격에서는 74,000원이 돌파해야 되겠죠. 그거 유념해 두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필옵틱스 같이 이 종목도 목표가 터치 기대할게요. 네, 여러분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훈 전문가님께서 오늘 금요일 밤 여러분들과 더 뜨거운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 오늘 어떤 주제로 어떤 시청자분들 만나고 싶으세요? 예, 계속해서 어떤 시청자분요? 네네네. 정석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 만나고 싶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오면은 그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뭐 다른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래도 실적 우량주를 좀 하고 거기에 좀 이렇게 주목받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보자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주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이번 주도 그런 종목들 한번 리뷰하고 네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붉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곽영훈 전문가 금요일 밤 뜨겁게 만나세요. 저희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면 첫 번째 링크가 나오는데 그거를 꾹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곽영훈 전문가의 사진이 가장 크게 딱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누르시면 오늘 9시에 함께 무료 방송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2160님께 선물이 가게 됐네요.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보릿고개를 여의도 클래스 보면서 넘어가 보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보릿고개가 있더라도 저희 같이 잘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곽영훈 전문가와 단양생 전문가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